명사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명사는 중요한 게 뭐다? 역할이다. 그래서 명사는 네 가지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 네 가지. 자, 명사는 네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고요. 자, 첫 번째 어떤 역할? 기억나? 명사라는 품사는 이 역할에 문장에서 어자로 끝나. 문장에서. 그렇죠. 주어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랬고, 세 번째 보충어, 보어 역할을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자, 전치사라는 품사가 있는데 그 전치사의 자,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네 가지 역할. 오늘 소방점검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계속 소리가 중간중간 난다고 그래. 그래서 조금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어가 그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글에서는 뭐 은는이가로 끝나는 말이요,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이요, 이런 것들을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영어는 그게 아니다 그랬어. 영어는 위치, 동사가 정해지면, 동사가 나오면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다 이렇게 설명했었어. 그래서 자, 영어에서 주어가 뭐야 그러면 동사 있으면 동사 앞에 있는 명사, 얘가 주어예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고, 주어 역할 누가 한다? 명사가 한다 이런 얘기 했어요. 자, 목적어란 얘기는 동사가 나왔어. 그럼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얘가 목적어다. 자, 그래서 주어에는 뭐를 붙여서 해석하라고 했어? 주어니까 은, 는, 이, 가. 그죠? 주어 만드는 조사는 정해져 있어. 그죠? 은, 는, 이, 가. 누구는, 누가 이렇게. 목적어에는 뭐를 붙여? 조사? 을을 붙인다 했어요. 목적어니까 뭐뭐를, 이게 목적어야. 을을, 그죠? 이런 거 붙여 해석하고. 자, 보어란 얘기는 보충어에 줄여놓은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충어의 줄임말이고, 보어는 누가 필요하냐면 비동사가 필요해. 왜냐면 비동사는 뜻이 뭐뭐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혼자서 뜻이 완성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비동사 뒤에 보어로 명사가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전치사, 뭐 in이나 on 같은 이런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이번에 그 언니 오빠들, 중학교 1학년 언니 오빠들 시험 보는데 뭐 나오냐면 이 주어 자리에 명사,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명사, 나중에 우리 배울 건데 그게 올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막 이제 시험을 봐요. 그러면 문법 문제 푸는 게 되게 이게 기본이 돼야 돼. 저걸 알고 있으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저걸 모르고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보는데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그 명사라는 이 품사가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명사에 대해서 배울 거는, 자, 명사는 두 종류가 있어. 크게 두 종류 나누면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요,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이게 명사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건데, 자, 셀 수 있는 명사. 자,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 만약에 student라는 학생이라는 단어는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 학생은 한 명, 두 명 이렇게 셀 수가 있는데, 자, 셀 수 있는 명사가 하나일 때는 반드시 어를 붙여야 돼. 셀 수 있는 명사가 하나일 때는 반드시 뭐를 붙인다? 어를 붙여야 돼. 자, 셀 수 있는 명사 하나일 때는 반드시 어를 붙이는데, 자, 이게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게 단어의 발음이, 자, 자음으로 시작할 때는 어를 붙이는데, 자, 단어의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면 어를 붙여요, 언을 붙여요? 그죠? 언을 붙여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알면은 되고요. 자, 그 명사가 셀 수 있다 그러면 반드시 어나 s. 자, 하나면 어를 붙이고 만약에 둘 이상이면 그 명사에 s를 붙여요. 여기 보면은, 자, 셀 수 있는 명사가 둘 이상일 때는, 자, 그 명사에다가, 자, 명사는 우리가
나운에 그 n을 표시를 한다 그랬어요. 이 명사에다가 뭐를 붙여야 되냐면 s를 붙여야 돼요. 잠깐 이걸 조금 더 잠깐만요. 정리를 해서 씁시다. 자, 대부분의 명사, 셀 수 있는 명사가 2개 이상일 때는 자, 그 명사에다가 뭐를 붙인다? s를 붙여야 돼. 자, 셀 수 없는 명사야. 만약에 워터 이런 거는 셀 수 있어요? 물은 셀 수가 없어. 이런 거에는 어나 s를 붙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스튜던트 여기도 지금 펜 나왔는데 이런 펜은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어. 그래서 하나면 그냥 펜 하면 안 돼. 펜 해야 되고 둘 이상이면 혹은 펜이 여러 개 있으면 펜스에서 s를 반드시 붙여야 된다. 이게 일단은 명사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자, 펜이 복수면 펜에다 s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일반적인 명사들은 뒤에 s만 붙이면 되거든요. 자, 근데 자, 어떤 명사가 s나 sh나 ch나 x 이런 걸로 끝나는 경우에는 자, 요런 뒤에가 s나 sh, ch, x 이런 걸로 끝나면 명사에다가 s만 붙이는 게 아니라 뭘 붙여? es죠. 요걸 붙여야 돼. es를 붙여야 돼요. 자, 그래서 버스 이렇게 되면 s로 끝내니까 s를 그냥 붙이면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뭐를 붙여야 된다? es를 붙여야 된다. 이런 게 나중에 이제 문법 문제로 나오면 생각보다 헷갈릴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떤 명사가 자, 그냥 y가 아니라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애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명사에다가 자, 이 명사는 쓰지 맙시다. 자, 그 명사의 맨 끝에 있는 이 y를 뭘로 고쳐? i로 고쳐요. i로 고치고 그 다음에 es를 붙여야 된다. 자, y를 i로 고치고 나서 es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city 이렇게 나오면 자, city를 복수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ct에다 이 y를 i로 고치고 es 이렇게 바꾸게 된다. 이거 전 했었어요. 문법 할 때. 오케이.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o로 끝나는 경우. 그죠? 자, 요때는 자, 명사에다가 es를 붙이게 됩니다. 명사에다 es를 붙인다. 자음 플러스 o로 끝날 때는 그 명사에다 es를 붙입니다. 그래서 자, 포테이토 이렇게 나오죠. 자,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potatoes에서 es를 붙여서 복수 명사를 만들어요. 자, 지금 중학교 1학년 언니 오빠들 시험 막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데 언니 오빠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요거야. 명사에다가 s를 붙일 때도 있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사에도 s를 붙이는 것도 했었어요. 예전에 동사에 s를 붙일 때 그거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명사에다 s를 붙이는 경우는 언제다? 그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데 2개 이상일 때 그때는 s나 es 이런 것들을 꼭 붙여줘서 복수임을 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단어가 명사로도 쓰이지만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단 말이야. 형용사로도 쓰일 때도 있고 하나의 그 단어가 꼭 품사가 하나가 아닐 경우가 있어. 근데 만약에 그게 명사임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될 수가 있어.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명사에 s나 es 이런 게 만약에 붙어 있으면 얘가 명사인 거를 드러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 명사니까 s나 es가 붙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나 F2로 끝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 F나 F2를 뭘로 바꿔요? V로 바꿔요. 자, V로 바꾸고 그 다음에 ES를 붙이죠. 이렇게 된다. 자, F로 끝나거나 F2로 끝나는 명사들은 F나 F2를 V로 바꾸고 거기에다가 ES를 붙여요. 그래서 leaf 해서 F로 끝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V로 고치고 ES를 이렇게 붙여서 leave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life 해서 F2로 끝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F2를 V로 고치고 ES를 이렇게 붙여서 복수를 만들게 된다. 자, 영어가 어려운 게 뭐냐면 영어가 좀 공부하다가 아우 막 진짜 하기 싫다 이런 느낌이 드는 지점이 뭐냐면 언어이다 보니까 규칙이 있지만 규칙에서 벗어나는 예외들이 이렇게 또 존재해요. 그래서 예외는 외워야 돼. 위에는 규칙적으로 변해서 뭐 괜찮다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예외들이 있어. 왜? 언어니까. 언어는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냐면 자, 서로 의사소통이 되면 언어는 막 변형하기도 하죠. 자, 선생님 어렸을 때는 말을 줄여서 쓰는 게 별로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을 뻐정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그죠?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선생님 예전에 대학교 그 입학 면접 볼 때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요즘에 말을 줄여 쓰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면접관 선생님한테 질문했었어요. 그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언어다 보니까 예외가 존재한다. 자, 그래서 자, 어떤 예외냐면 자, 피아노 O로 끝나면 아까 ES를 붙인다고 그랬는데 자, 피아노 같은 경우는 그냥 S만 붙이면 돼요. 자, 포토도 마찬가지고 얘도 O로 끝나면 ES 붙인다고 했는데 얘도 S만 이렇게 붙여요. 자, 메모도 O로 끝나면 ES 붙이는 게 규칙인데 메모도 S만 이렇게 붙이게 되고요. 자, 루프 지붕 이런 뜻이고요. 얘가 F로 끝나니까 V로 고치고 ES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얘도 그냥 루프에 S를 붙여요. 그래서 이런 게 예외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은 예외야. 얘네는 규칙이 있는데 규칙에서 벗어난 애들 4개. 그래서 얘네가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답으로. 루프를 그 F를 V로 고치고 루프즈 이렇게 루브즈 이렇게 해서 막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 4개는 암기를 이제 조금 하면 되고요. 근데 사실 뭐 그냥 한번 보면은 대충 아 저런 거구나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규칙 변화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는 이게 규칙적으로 변화하죠. 대부분의 일반적인 명사는 S 붙이면 복수가 돼.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끝나면 ES 붙이면 되고 이런 규칙이 있는데 얘네는 규칙이 없어. 자, man의 복수는 어떻게 돼요? man의 복수는 그쵸, men. 오케이. 그러면 이게 남자들이 되겠죠. 남성들. 자, 그 다음에 woman의 복수는 어떻게 돼요? 그죠? men. 그래서 women 이렇게 되죠. 자, child의 복수형은 어떻게 될까? 그죠? children, REN 이렇게 붙여서 이게 오답으로 child에다 s 붙여놓고 맞냐 틀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children. 자, put의 복수는 그죠? fit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tooth의 복수는 그죠?
piece 이렇게 되고요. 자, 구스의 복수는 어떻게 돼요? 그죠? geese 이렇게 되고요. 자, 마우스의 복수는 자, mice 이렇게 되고요. 그죠? 자, 옥스 요 복수는 oxen 이렇게 돼서 잘 안 해요 이거? 뭐 예전에 많이 했나 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단수 복수가 구분이 없이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 sheep 하면 무슨 뜻? 그죠? 양이죠. 양이고 얘는 단복수가 없어. 똑같으니까. deer 하면 사슴 얘도 단복수 없고요. fish 얘도 단복수가 없다. 단수 복수 형태가 똑같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복수로 쓰이는 명사들이 있는데, 자, 얘는 쌍으로 되어 있는 물건들은 복수로 쓰여요. 그래서, 자, 글라시스 하면은 이게 뭐야? 그죠? 안경이죠. 안경 쓰고 있는 안경. 자, 요건 항상 복수로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자, 팬츠, 바지죠. 요것도 항상 쌍으로. 그 다음에 뭐, 진스, 얘도 다 청바지 쌍으로. 자, 그 다음에 자, scissors 여기 있죠. 가위. 요것도 항상 복수로. 그 다음에 쇼츠. 쇼츠는 뭘까? 짧은 거 뭐야? 반바지. 그 다음에 자, 삭스 이것도 항상 복수로 쌍으로 존재하니까요. 그 다음에 슈즈 정도까지 알면은 뭐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슈즈까지 그러면은 항상 쌍으로 되어 있는 물건들이다. 얘네는 항상 복수로만 쓰인다. 자,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로 넘어갈게요. 자, 좀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명사에는 반드시 한 개면 두 개 이상이면 뒤에 s가 붙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게 나머지 이런 규칙이나 이런 단어들은 계속 이제 독해하면서 우리 눈에 익어야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고요.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하고, 자, 어나 언을 붙이는 거는 알파벳 첫자 기준이 아니라 발음 기준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음, 알파벳 좀 이따 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건 셀 수 있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셀 수 없는 명사들이 있다. 자, 셀 수 없는 명사. 자, 셀 수 없는 명사에는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렇게 있는데, 일단 고유명사는 뭘 고유명사라고 해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걸 고유명사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케이트, 사람 이름 하나 쓴 거예요. 사람 이름. 이건 유일하죠. 그죠? 그 사람은 유일하기 때문에, 자, 고유명사는 셀 수 없다. 어나 s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뭐 나라 이름, 우리나라, 코리아 이런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도시도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런던 뭐 이런 것도 예를 들면은 다 고유명사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에베레스트 산 이것도 다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자, 이런 것들이 고유명사들이다. 얘네들은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셀 수 없다. 어나 s가 붙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셀 수 없다는 얘기는. 그렇죠? 응. 뭐라고? MT. 그래서 T자를 이렇게 T.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물질명사라는 게 있어요. 물질명사. 자, 물질명사는 존재하지만 특정한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물이나 우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몇 개 써보면, 자, 대표적인 게 water죠, 그죠? 물질명사야.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는 water 하면 돼? 안 돼, 그죠? water에 s가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죠? 안 되고, 만약에 water에 s가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그때는 동사로 쓰였을 거야. 워터는 동사도 있어. 물 주다 이런 뜻이. 물 이런 명사도 있고요. 동사로는 물 주다 이런 뜻의 동사가 있어서 만약에 워터에 s가 붙었다 그러면 그때는 물 주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동사의 시제는 현재, 주어는 단수가 왔을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s가 붙은 거야. 나중에 배울 거예요. 주어가 단수가 와. 셀 수 없는 게 오거나 그러면 동사에 s를 붙이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동사 배울 때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 비슷하죠. 밀크, 우유, 종이. 종이도 셀 수 없죠. paper. 종이 한 장 어떻게 표현해? A piece of pape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종이도 셀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에어, 공기도 우리가 셀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골드 이런 것도 셀 수가 그러니까 이게 금은 선생님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면 하나 두 개 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어떻게 그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만들어져 나오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계속 바뀌죠. 응? 쇠도 마찬가지고. 새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광물적인 어떤 것들은 다. 그래서 이제 철로 만들어져서 어떤 제품이 나와서 그 제품을 말할 때는 셀 수가 있게 될 수 있죠. 어떤 거? 플라스틱? 플라스틱도 만약에 플라스틱 자체를 얘기하면 플라스틱? 플라스틱 자체를 얘기할 때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독해할 때 문법 문제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사실 보통 이제 얘는 가지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보통 시험에 문법 문제에 주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오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사실 문법 문제에서 이렇게 막 많이 보진 적은 없어요, 거의. 그래서 다만 다 플라스틱 어떻게 볼까? 보통 플라스틱이라는 자체를 얘기하면 어나 s를 안 붙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보통 플라스틱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지는 그거에 대한 명사가 주로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개념이 있어요. 금이랑 어쨌든 비슷하게 보면은 플라스틱 자체는 플라스틱 뭐 보틀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그건 셀 수가 있는데, 플라스틱 자체는 한번 찾아볼게. 한번 확인해보고. 자, 그 다음에 버터. 자, 얘도 어때요? 버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브레드. 자, 빵도 어떻게 보면 하나 두 개 만들어져 나온 거를 이렇게 셀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들지만, 빵도 결국에는 그 반죽 막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다 조금씩 떼서 형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 관점에서는 얘네 다 물질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로 다 취급을 한다는 거. 나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생각한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냥 미국 사람들이 물질 명사로 써. 그래서 우리가 저 단어들은 물질 명사로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입자가 굉장히 작은 것들, 뭐 라이스 같은 거, 쌀, 그 다음에 슈거, 자, 이런 것들 다 물질 명사고요. 뭐 그죠? 응? 어떤 거? 하늘에서 내리는 눈?
눈, 비 다 일단은 물질명사로 봐요. 그런 것들은 다 물질명사로 봐요. 자, 그 다음에 money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조금 가끔 나오는 것들이 이 가구라는 단어, 이 furniture. furniture. 얘가 물질명사. 가구는 선생님 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만약에 책상, 뭐 침대 이런 건 셀 수가 있죠. 근데 가구라고 하면은 보통 그런 것들을 총망라하다 보니까 얘는 셀 수 없는 명사, 퍼니처. 가구라는 뜻 자체는 셀 수가 없어서 퍼니처 하면 틀리다는 얘기. 근데 이게 생각보다 퍼니처 하면 틀린지 몰라요. 그래서 저게 이제 문법 문제는 좀 주로 나오는 편이다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세 칸으로 나눠서 쓴 거는 이제 물질명사 중에 위에 거는 이제 어떤 덩어리 개념 혹은 특정한 형태가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물질명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쌀이나 슈거, 뭐 솔트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만 더 쓸까? 샌드, 모래 같은 거 다 입자가 작죠. 뭐 솔트 다 마찬가지로 입자가 작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로 보고요. 그 다음에 돈 얼마인지 셀 수 있지 않아요? 했는데 돈은 보통 양으로 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양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죠. 응? 동전의 개수를 얘기할 때는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돈의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전이 몇 개 있는지를 물어볼 때는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지폐도, 근데 그거는 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머니는 아마 돈의 총량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폐가 몇 장 있냐 이런 것들은 이제 지폐라는 단어가 따로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는 이제 S가 붙을 수 있죠. 막 빌 같은 거는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머니라고 했을 때 이제 돈의 양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고, 만약에 동전이나 지폐 같은 거를 그냥 한 장이냐 두 장이냐 이제 개수를 얘기할 때는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건 나중에 한번 독해나 이런 데서 나왔을 때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퍼니처라는 이 가구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자. 쟤는 셀 수 없는 명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추상명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추상명사는 뭘 추상명사로 그래? 추상명사. 추상명사는 말 그대로 약간 추상적인 명사들 이렇게 되는데, 추상명사는 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시간. 눈에 보여? 사실?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시간은 존재하죠. 그래서 타임 같은 게 추상명사. 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이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근데 느낄 수 있죠. 추상명사. 그죠? 자, 그 다음에 way. 여기서 way는 길보다는 방법. 이런 거는 눈에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능력. ability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기회. 자, opportunity. 이런 것들이 다 추상명사들이. 기회도 어때요? chance 이런 게 다 추상명사. 눈에는 안 보여. 뭐 기회가 눈에 보이면 다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부르죠. 응? 어떤 거? 희망. 그런 것도 추상명사이죠.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데 희망이라는 게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막 남학생들만 있던 반이었는데 추상명사 이렇게 수업하는데 선생님 여자친구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왜? 그랬더니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남학생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추상명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일단 지금 이 추상명사들을 셀 때, 특히 이 물질명사, 고유명사나 추상명사는 못 세고 물질명사도 못 세는데, 이 물질명사의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단위명사라는 걸 써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페이퍼,
이거 종이 한 장, 두 장 선생님 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페이퍼 자체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종이 한 장 하면은 piece of pape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단위 명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보고, 자, 한번 우리가 책이 어디까지 나갔냐면, 지금, 이제 숙제를 못 낼 수도 있겠는데, 명사가, 자, 이게 단위 명사까지 아직 못 나갔네요. 일단 뭐 다른 숙제는 안 낼게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그 오늘 필기한 내용만 노트에다 옮겨서 한번 적어오는 것만 일단 문법은 숙제 하고, 자, 잠깐 쉬었다가 독해할게요. 5분만 쉴게요. 쉬고, 네. 잠시 하겠습니다. 네. 소감 점검 좀 실시할게요. 네. 이게 혹시 얼마나 더 하나요? 저희 계속 때 점검은 해야 되고요. 여기는 1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럼 소리가 어쨌든 다른데 할 때도 예, 계속 나는 예, 거예요? 예. 5시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시나 5시 반. 소리는 났다 안 났다. 네, 계속 이제 수업하는 소리가 나니까 주변에. 네. 알겠습니다.